이 소리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않나요? 저는 오늘 회사에서 광고주 미팅만 3번을 했거든요. 당은 떨어지는데 살찌는 건 싫고, 그래서 습관처럼 이 녀석을 찾았습니다. 바로 제로콜라예요. 요즘 편의점에 가면 제로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잖아요. 칼로리가 0이니까 물처럼 마셔도 살 안 찌겠지. 다이어트의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에 2-3캔씩 비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어느 날 트레이너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회원님, 그거 물처럼 드시면 뱃살 절대 안 빠져요. 대체 왜 0칼로리인데 살이 안 빠진다는 걸까요?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달콤한데 칼로리가 없다니 뭔가 속임수 같기도 하고요. 최근 뉴스에서 발암 가능성이니 뭐니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광고쟁이 특유의 집요함으로 인공감미료의 진짜 정체를 탈탈 털어왔습니다. 단순히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마시자는 거죠. 먼저 원리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마시는 제로 음료, 설탕 대신 들어가는 게 바로 대체당, 즉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나 더 단맛을 내는데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아주 미미한 열량만 내는 거죠. 쉽게 말해 혀한테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척하고 위장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셈이에요. 완벽한 범죄 같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뇌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혀에서 단맛이 느껴지면 뇌는 곧 에너지가 들어오겠구나 하고 기대하며 인슐린을 내보낼 준비를 하고 소화기관을 깨웁니다. 이걸 두팔릭 위상 인슐린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다려도 에너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야, 단맛은 났는데 왜 배가 안 불러? 빨리 진짜 에너지 내놔!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식욕 폭발의 원인입니다. 제로 음료 자체는 살을 찌게 하지 않지만 제로 음료가 불러온 가짜 배고픔이 우리를 치킨과 피자 앞으로 이끄는 거죠. 실제로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대체당에 섭취한 그룹이 뇌의 식욕 조절 부위가 더 활성화되어서 더 고칼로리 음식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야근할 때 제로콜라 마시면 이상하게 떡볶이가 더 땡기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인슐린은 어떨까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 축적이 잘 된다는 거 다이어터라면 다 아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당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대부분의 인공감미료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설탕보다는 나은 선택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특히 수크랄로스라는 녀석을 주의해야 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즉, 햄버거 먹으면서 제로콜라를 마시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둔해져서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0칼로리라고 해서 햄버거 세트에 죄책감을 씻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뚱보균과 날씬균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공감미료의 일부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균을 죽이거나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인공감미료가 장내 세균총을 변하겨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보고했고요. 혹시 제로 음료 마시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했던 적 없으세요? 대체당 중 당 알코올류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장까지 내려가 발효되거든요. 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에 긴장 풀려고 제로 사이다 마셨다가 회의 내내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이게 다 내 장 속 미생물들이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던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마셔야 하냐고요? 종류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한 아스파탐, 제로콜라에 주로 들어갑니다. 단맛은 강하지만 열에 약해서 요리에는 못 써요. 다람 가능 물질 투비군으로 분류됐다는 뉴스 보셨죠? 하지만 이건 매일 50캔 이상 마셔야 위험한 수준이라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페닐케톤요증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다면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 수크랄로스.
설탕과 가장 비슷한 맛을 내서 다양한 음료에 쓰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과 같이 먹을 때만 주의하세요. 세 번째, 에리스리톨. 이건 체내 흡수율이 낮고 혈당 영향이 거의 없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아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섭취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요즘 뜨는 건 천연 대체당인 스테비아와 알룰로스예요. 스테비아는 허브잎에서 추출해서 칼로리가 0이고 혈당도 안 올려요. 다만 특유의 쓴 뒷맛이 있죠. 알룰로스는 무화과나 포도 등에 존재하는 성분인데 맛이 설탕과 아주 비슷하면서 칼로리는 10분의 1 수준이라 베이킹이나 요리할 때 추천해드려요. 저희 언니도 집에서 요리할 땐 꼭 알룰로스를 쓰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제로 음료, 마셔도 됩니다. 설탕 범벅인 탄산음료보다는 100번 낫죠. 하지만 절대 물 대신 마시지는 마세요. 우리의 뇌와 장은 순수한 물을 원해요. 갈증이 날 때는 물을 먼저 한 잔 마시고 그래도 단계 당길 때 기분 전환용으로 하루 한 캔 정도만 즐기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마시는 타이밍.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공복감이 너무 심해서 폭식할 것 같을 때 차라리 제로 음료로 급한 불을 끄는 게 낫습니다. 대신 식사할 때는 맹물이나 탄산수를 드세요. 음식 고유의 맛도 더 잘 느낄 수 있고 소화에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 제로 마셨으니까 쿠키 하나 더 먹어도 되겠지? 하는 이 보상 심리만 경계해도 다이어트 절반은 성공입니다. 제로 음료는 마이너스 칼로리가 아니에요. 0일 뿐입니다. 더해지는 걸 막아줄 뿐 이미 먹은 걸 없애주진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저는 요즘 제로 콜라를 줄이고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 한 조각을 넣어 마셔요. 처음엔 밍밍했는데 익숙해지니 입안이 훨씬 개운하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시원한 히비스커스 티나 콤부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탄산에 톡 쏘는 맛은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 참 힘들죠.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참아야 하니까요. 제로 음료는 그 힘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주는 고마운 존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위로가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 딱 3줄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뇌를 속이는 단맛은 가짜 식욕을 부를 수 있다. 둘째, 수크랄로스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지 말자. 셋째, 물 대신 마시지 말고 하루 한 캔만 즐겁게 즐기자. 어때요? 참 쉽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 내가 마시는 음료의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한 음료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알찬 정보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예쁜 하루 보내세요.